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으나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5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SK그룹 계열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개발, 배터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과 배터리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 이후에 폭스바겐 이 배터리를 내재화하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파우치형보다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전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너무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우리나라 대기업인 만큼 극복하면서 다시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폭스바겐 관련해가지고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업황에 대한 근황 및 미래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테슬라가 먼저 이제 내재화, 2차전지 내재화를 한다고 밝혔고요. 그 이후에 폭스바겐이 이제 내재화를 한다고 합니다. 내재화라는 거는 이제 이 테슬라나 폭스바겐에서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한다는 의미인데요. 2차 전지 완성체를 생산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혹시 이제 테슬라나 이제 폭스바겐이 내재화가 된다면은 납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이 테슬라는 일찍 시작했지만 폭스바겐이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내재화를 하려면 최소 5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동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5년 동안 가만히 놀고만 있지는 않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좀 더 기술을 개발하거나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거나 얘네들이 내재화 한다고 하니까 그 2차 전지보다는 더 성능이 좋게 만들려고 당연히 연구 개발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이제 테슬라나 폭스바겐이 5년에 걸려서 내재화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하면서 내재화한 배터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다시 납품을 이상 없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내재화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5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질 없이 계속해서 납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LG화학과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소송 관련한 이슈인데요. 일단 영업 비밀 침해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10년간 수입 금지를 내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 지지 미 보수 바이든 대통령 서한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읽어보시면 이 ILG라는 것은 미국 보수 단체로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쭉 보시게 되면은 ILG는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보내 ITC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ITC 판결을 뒤집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조지아주에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주에 2,600개의 일자리가 위태롭다고 주장했고, 이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배터리 25만 개가 생산된다며 이 배터리는 포드 F150 트럭과 폭스바겐의 차탄누가 공장에 공급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보시게 되면 ILG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중 분쟁에 끼칠 영향도 주목했는데요. 이 단체는 SK이노베이션은 중국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클린 콘텐츠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LG화학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활용해온 LG U+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LG에서도 이제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거부권,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 안 할지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공장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을 할 텐데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역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업이익과 실적도 큰 타격이 입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이제 기업들의 합의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1조 이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3조 정도를 부르고 있으니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스탠스를 취할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이슈 보자면요. SK 폴란드 분리막 공장 1.1조 통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소재 사업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 SKIET가 분리막 사업 역사 사상 최대 규모 투자라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분리막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이를 분리막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SKI 테크놀로지에서는 이 분리막을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 분리막을 생산에 엄청나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투자가 잘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큰 이익으로 다가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이제 기사 읽어보시게 되면요. SKIET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1조 1,300억 원을 투자해 폴란드 실롱스크주의 유럽 네 번째 분리막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SKIET가 지금까지 단행한 단일 투자 규모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장을 크게 증설한 만큼 어느 정도 이제 공장이 완공되게 되면은 매출과 실적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긍정적인 기사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친환경성 검증을 입증받으면서 또 한 번 이제 배터리 관련 금속 재활용 기술 친환경성이 미국 에너지성 산하 국가 지정 연구기관인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배터리 생애주기 평가를 통해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좋은 이슈들이 많음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주어야 되는데 4월 1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SK이노베이션 주가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쌍봉 그리면서 하락했고 지금 이 지지선 딛고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인데 오늘 약 2% 정도 하락하면서 20만 5천원 구간에 지지선에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좀 더 하락하면서 이탈을 할지 다시 한번 지지선 회복할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대로 이제 장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일 조금 더 장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은 제 생각에는 강하게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반등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면서 약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해 주어야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다시 한번 전환할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동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이제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개편까지 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를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올해 21년도에 이제 소장님이 여태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9일 월요일에도 실시간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면은 이제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갔는데요.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 추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 리딩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셔도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